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엔 늘 피곤하게 일어나며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기분이 가라앉는 날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의 균형이죠. 우리가 흔히 호르몬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용어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우리의 감정, 에너지, 수면, 심지어 노화 속도까지 조절하는 일종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이 지휘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몸과 마음에 크고 작은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호르몬은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특별한 약이나 시술 없이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속 선택이 호르몬 균형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건강한 호르몬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수면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돕는 물질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저녁 11시 이후까지 밝은 빛을 계속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숙면이 어려워지고 다음 날은 피곤에 시달리게 되죠. 반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침실을 어둡게 유지하는 습관만으로도 멜라토닌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햇빛입니다. 아침 햇살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자극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아침에 1015분만 햇볕을 쬐어도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면서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낮 동안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즉, 아침 햇살이 곧 밤의 숙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식습관을 살펴볼까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었다가 금세 떨어집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또다시 당기죠. 이런 악순환은 결국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분비돼 에너지가 오래갑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에 달걀, 두부, 귀리 같은 단백질과 곡물을 포함시키면 하루 혈당이 크게 출렁이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과 엔도르핀, 이른바 기분 좋은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재미있는 건 운동 후 20분 정도 지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러너스 하이라고 불리는 행복감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2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잘 언급되지 않지만 중요한 호르몬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위협을 감지했을 때 분비되어 긴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늘 과다하게 분비될 때입니다. 장기간 스트레스 상태가 이어지면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호흡을 꼽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을 하루에
몇 차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가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살고 건강 지표도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교류를 통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거나 가족과 포옹하는 순간 옥시토신이 증가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결국 관계가 약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게 다 아는 얘기 아닌가? 하지만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수많은 사연과 사례가 증명합니다. 누군가는 아침 햇살을 꾸준히 쬐면서 우울감에서 벗어났고, 누군가는 작은 식습관 교정으로 혈당과 체력이 안정됐습니다. 또 다른 이는 사람들과의 교류로 외로움을 극복하며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한 호르몬은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일정한 수면, 햇빛,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마음 관리와 사회적 관계, 이 단순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활력과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호르몬을 만들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몸과 마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건강한 호르몬과 함께 더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요.